안녕하십니까. 신호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데 변호사 비용의 대출 문제와 신용카드 결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마음 먹으면 보통은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죠. 보통은 이제 개인 회생 신청하기 직전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도 원칙적으로 상관없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신용카드 대금을 채권에 포함시키잖아요. 그 채권에 포함시키는데, 신용카드를 이제 가지고 고가의 가구 등을 샀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봐서 이런 걸 왜 샀냐 해서 이거를 원칙적으로 부인이 된다거나 전액 변제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 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비용이라든지 개인회생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럴 경우에는 꼭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꼭 필요한 비용이라서 이거를 그대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개인회생 하는데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진 않고, 물론 이거를 변호사 비용을 한도 끝까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200에서 30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걸 결제를 하면 이게 카드깡이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럴 경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럴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회생의 비용을 대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면 이 대출 기간을 알선해 주죠. 이럴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대출 기간을 알선해 주면 그 대출을 해주면서 그 대출 금액을 변호사 사무실 한 번에 다 갖죠. 변호사 사무실은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것보다 대출 기간으로부터 한 번에 받아서 좋고, 또 대출 기간은 어차피 굉장히 고리로 빌려줄 거 아니에요. 고리로 빌려줘서 좋고, 이제 문제는 채무자에게 있는 거죠. 채무자는 이 대출 금액을 채권자 목록에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겠죠? 포함할 수도 없고, 그럼 이거를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개인회생을 쉽게 말하면 생계비, 최저 생계비 빼고 나머지는 다 갚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게 따로 갚아야 돼요. 그 대출받은 금액을. 이렇게 돼버리면은 대출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은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직접 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한테 의뢰인분들한테 변호사 비용을 받으려면 그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좀 감액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대출기관 통해서 일시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책정해요. 높게 책정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이 높고, 근데 이걸 채무자가 이제 이거를 개인회생에 포함 안 시키고 분할해서 변제를 한다? 이럴 경우는 매우 힘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갚다가 이 비용은 어떻게든 갚아요. 이 비용은 어떻게든 갚는데, 이 비용을 갚다가 결국은 개인회생 인가돼서 다른 채권자들한테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개인회생 폐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사무소 갔는데 이거를 갑자기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변호사 비용을 여기 사인만 하라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분들은 이거 좋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변호사 비용 낼 돈도 없는데 이것까지 대출을 해줘? 라고 해서 선뜻 동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굉장히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다른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오히려 그것보다 약간 저렴한 금액을 본인이 갚는 것으로 하고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변호사 비용을 대출을 해주고 해주는 경우 중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비용만 높고 굉장히 업무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게 말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 의뢰인 입장에서는 꼭 다른 법률 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